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쿠폰하우스에서는 부동산 관련 경제, 정보, 뉴스, 그 다음에 부동산 공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양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 경제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4개의 기둥과 벽체와 지붕이 있듯이 금리와 채권, 그 다음에 부동산, 이게 3개의 그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축이라는 게 4개의 기둥과 벽면과 지붕이 있듯이 금리와 채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저금리, 세계적인 최저금리, 한국의 역사상의 최저금리, 이런 것들이 유동자금으로 해서 지금 M2가 3,000조가 넘어간 상태에 있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원인이 유동성 때문에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가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는 큰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후 해주고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요즘 가만히 보면 조금씩 실질금리는 시장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조금씩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은행에서는,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시켰는데 왜 시장금리를 올리느냐? 자, 가계부담에 대한 압박이 정부에서 은근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서도 금리를 이제 시장금리, 실질금리를 움직일 때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돈을 받고 또 한국 1금융권에서 2금융 넘어가고 2금융에서 3금융 넘어가고 4채로 넘어가고 이럴 때도 다 돈 주고 돈을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계에서 우리가 계속 이자가 조금씩 불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좀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의 돌아가는 경제를 봐가면서 우리가 대출을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는 바로 올립니다. 근데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면 한참 있다 내려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금리와 명목금리가 틀리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도 역시 금리를 동결시키지만 시장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조금씩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들이 가장 걱정한 것이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재테크를 볼 때 크게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부동산이 3대 재테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금리와 주식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금리와 채권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와 부동산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4개의 기둥과 벽체, 지붕이 있듯이 이렇게 하나의 재테크, 돈이 이제 돌아가고 유동이 돌아가고 그날의 경제가 돌아가는 데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쿠폰하우스에서 경제와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리와, 여기 제목을 보시면, 자, 금리와 주식, 금리와 채권, 금리와 부동산에서 여기서 좀 부동산에서 세부적으로 나갈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주자라고 하면 다주택자가 있을 거고 1주택자가 있을 거고요.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월세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와의 거주자의 각자의 테마에서 어떤 관계들이 지금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월세 사는 사람 중에서도 세입자 있을 거고 임대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도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을 거고, 그러면 다주택자도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있고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변화들이 있냐?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이제 다 틀리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려서, 내가 1주택자인데 좀 이렇구나. 근데 1주택자 중에서도
대출을 받은 1주택자가 있을 거고 또 대출이 없는 1주택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도 대출 받은 전세자가 있을 거고 대출 안 받은 전세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건데, 자, 이거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거주자의 그 현황들은 이렇게 금리가 변동됐을 땐 그런 현상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한테 금리와 주식, 금리와 채권,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가 좀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하고 재테크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왜? 사람마다 상황이 다 틀리고 자기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려서 그냥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법률 부동산의 쿠폰 하우스는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와 주식, 금리와 채권, 금리와 부동산 거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채권이 무엇인가를 좀 간단하게라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채권의 종류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찝어보자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채권의 종류는 국채와 회사채가 있습니다. 일종의 또 회사채를 앞에 해자를 빼가지고 사채라도 말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또 일반적인 그 사채업자하고 또 헷갈릴까봐 제가 앞에다 해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국채와 회사채는 안다. 자, 국채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회사채는 기업에서 발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국채를 딱 우리가 봤을 때 단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바로 1년물 채권, 1년 후에 내가 채권에 있는 이자만큼의 돈을 받는다.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또 중기는 5년, 또 그 장기는 뭐 10년 이상, 30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중기, 장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이 장기 금리가 금액이 0.7%였던 그 채권의 이자가 지금 1.7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약 1%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장기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장기라는 거는 좀 이자율이 높은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 내가 한 달 있다 갚을게.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을 빌려줘. 100만 원인데 한 달 있다 갚을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만 원만 줘라. 반만 사라. 근데 100만 원을 빌려주고 나 5년 쓸게. 그럼 이자 얼마 줄 건데? 이렇게 나와서 장기 금리가 원래 채권이 더 비싼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기 금리가 그 비싼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채권과 금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이종사촌이냐, 어떤 친척이냐, 그래서 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 장기 채권이 상승하고, 현재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발행하면 장기 채권이 하락한다. 자, 이 말을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중앙은행에서 만약에 1%예요. 그러면 현재 1%일 때 내가 돈을 빌리는데 1%인데 장기 채권이 만약에 3%였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낮으니까 3%짜리를 사람이 사겠죠. 그리고 또 금리가 높아. 자, 거꾸로 현재 3%야. 그런데 장기 금리도 장기 채권도 3%야. 그러면은 당장 돌아온 3%짜리를 사겠죠. 그래서 현재 금리가 높으면 그때 10년 뒤에 받아야 될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대체적으로 현재 금리가 낮으면 나중에 10년 뒤에 받을 이자가 더 세기 때문에 장기 채권이 상승한다. 그리고 현재 금리가 높아버리면 10년 뒤에 받을 거나 지금 받을 거나 똑같다고 했을 때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중앙
중앙에서는 금리를 동결시키고 근데 돈을 많이 푼다라고 했을 때 자, 동결을 했기 때문에 장기 채권이 상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더 많이 풀어요.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더 많이 푼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으니까 중앙은행에서는 똑같이 금리를 정한다 그래도 시중에 돈이 많아질 거니까 이 장기 채권이 자 만약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장기 채권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동결을 한다고 하고 시중에 돈이 많다 보니까 장기 똑같이 갈 거다. 똑같이 0%를 계속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장기 채권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인플레이션이 지금 돈이 많이 풀려서 있다 보니까 지금 장기 채권이 미국에서는 상승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0.7%짜리가 지금 1.7%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금리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러죠. 채권이 금리가 동결된다. 어떻게 장기 채권이 올라갈까? 어떻게 장기 채권이 내려갈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원리는 그렇습니다. 원리.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 공부를 하던 부동산 공부를 하던 채권 공부를 하던 간에 원리를 어느 정도 알면 돼요. 그래서 그 원리에 맞춰서 껴맞추기 하는 거예요. 껴맞추기 하면 그 맞아 돌아간다. 근데 요즘은 이 경제가 하도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학 공부를 할 때는 이거를 기본으로 두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채권과 주식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는 금리와 채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그러면 그런 장기 채권이 상승할 때에 주식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주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금리가 낮으면 보세요.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봐야 이자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돈이라는 건요, 국적도 필요 없어요. 당도 필요 없고, 공산당이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중국이 어느 정도 개방을 하면서 그런 거를 사상을 떠나서 돈 되는 곳은 다 가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 간단해요. 이것도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상승하는 겁니다. 자, 미국 주식이 막 상승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 그래요? 미국 금리도 낮으니까 미국의 주식이 상승한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0% 때려버리니까 미국의 그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원리가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 금리가 높으면, 자, 현재 금리가 높아버리면 저축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됐을 땐 장기 채권으로 또 사람이 갈아탑니다. 자, 아까는 금리가 높으면 앞으로 다시 돌아보면, 자,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장기 채권이 하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야. 자, 금리가 높으면 주식에 있던 돈들이, 자, 보세요. 이 관계가 아까는 금리와 채권 관계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금리와 주식과 채권을 세 가지를 하나 엮은 건데요. 자, 금리가 높으면 주식에서 그 돈을 빼서 금리를 가면 되는데 채권이 아까 상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채권으로 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채권이 제일 비싼 거고 그 다음에 금리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이 낮은 거예요. 이거 삼각관계에서 여러분 이거를 결론을 내리면 채권이든 금리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이든 간에
돈이 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현황이 금리가 높으면 주식에 들어갔던 돈을 빼서 주식으로 가는 게 불안하다. 경제가 불안하니까. 근데 경제가 너무 좋을 때는요, 저게 주식보다도 금리가 더 높으면 그 은행으로 가겠죠. 근데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불안한 거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 내에서는 지금 뭐 백신 맞아가지고 뭐 올해 안에 뭐 면역력이 70%가 된다고 해서 뭐 면역력이 뭐 다 뭐 없어지는 건 아닐 거고, 또 이 금리나 돈이 움직일 때는 뭐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채권이나 주식은 단타 아닙니까? 단타. 그래서 단타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좀 불안하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으로 이동했던 돈이 채권으로 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개의 기둥과 벽체와 지붕이 어울려 있듯이 이게 세 개가 다 어울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식과 채권과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속에서 참고가 좀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 네,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